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권덕철 장관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의 입원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은 12월 말까지 중증과 준중증 등 2,509개가 운영됩니다. 이에 1,578개 병상을 추가하여 4,087 병상까지 확충하겠습니다. 확대되는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1,200여 명의 의료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병상 확보하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의료계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숨통이 튀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지금 병상 확충이 계획은 발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병상이 사용 가능하기까지는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지금의 의료 체계로 버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긴급 멈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환자의 증가세를 최대한 억눌러야지 추가적인 병상이 확보될 때까지의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베드 몇 개 확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정부 방침인데 일반 환자들 진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피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숫자를 늘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들에서 병상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이 병상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수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조금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강화된 거리두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것도 시간이 또 걸리죠. 네, 지금은 유행 규모에 있어서는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주 확진자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증가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어느 정도 정체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조금 더 감소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진자 증가와 중환자 증가 사이에는 약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까지는 중환자 병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 정도의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자가 줄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네, 취지죠. 조금 더 걸립니다. 네. 총리가 오늘 발표한 걸 보면 하루 15,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와도 가능하도록 대비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위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해야 됩니까? 지금의 중환자 전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환자 전환 비율 같은 것들도 추가 접종이라든지 경구용 치료제의 도입을 통해서 비율을 지속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환자 전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10,000명 정도까지는 확진자를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버는 사이에 고위험군들에 대한 3회 접종도 완료가 되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도입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환자가 될 수 있는 비율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의 범위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네. 그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중환자 병상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의 묘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면 20일이 경과하면 이제 준 중환자 병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현장에서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이제 20일이 지나면은 이제 전원을 할 수 있게 아니면은 격리를 해제할 수 있게 한 지침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정부나 당국의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조금 반발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20일 끝나고 나서 격리를 해제한 지침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미 1인실로 중환자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환자실도 다인실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의 의견들을 조금 받아서 조금은 유연하게 그리고 좀 완화된 조치 이런 것들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개념인가요? 이런 의료진의 판단을 좀 더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기본 방침은 재택 치료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치료 또 관리받지 못한 사례들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 3일은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통화는 통화가 안 되니까. 너무 아픈데 연락도 안 되고 뭐 이거 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아파서 하는데 병원을 그럼 빨리 보내줄 수 있냐 했더니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통계를 보니까 재택치료자가 3만 명이 넘었던데요. 그러니까 보건소 인력을 좀 늘리면 현장에서 저런 어려움은 좀 덜 겪게 될까요? 재택치료에 있어서는 의료 인력만큼 중요한 것이 행정 인력입니다. 격리되었을 때 생활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이송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 서비스나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라면 앞에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인력의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이런 확충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부족한데 오미크론 변이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일단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전파력은 높더라도 중증화율은 좀 낮은 이런 변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지금은 중증화율은 어느 정도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전파 능력이 높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을 때 중환자가 발생하는 속도는 델타 변이 때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체계에 가하는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낮지만 일단 감염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중증으로 이제 중증으로 진행될 수밖에 진행되는 없다. 비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데이터를 기다려봐야 되고요. 지금은 조금 낮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유행의 매우 초기이기 때문에 중증화율 자체도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차 접종까지 받은 다음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들도 좀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근데 그렇더라도 백신은 필수입니까? 3회 접종이 매우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감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도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요즘에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서 그런지 이 통계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서울 학생 확진자 중 59%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연령대 어린이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가 됩니까? 당연히 접종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권고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의 건강의 관점에서 접종하는 것이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전문가의 권고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네,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긴급 멈춤 단계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대상자들께서는 꼭 접종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항상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멈춰야 하고 가급적 그리고 백신 접종은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